안녕하십니까.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장신혜입니다. 2020년 3월 웨비나에서는 FDM용 재료 중 하나인 나일론 12CF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가장 판매량이 급성장한 재료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작년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은 웨비나 마지막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일론 12CF 재료는 스트라타시스의 FDM 재료 중 가장 견고하고 중량 대비 강도가 높은 재료입니다. 한마디로 가볍고 튼튼한 재료인데요. 재료명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재료는 탄소 섬유가 충전된 나일론 재료입니다. 따라서 강도가 매우 뛰어나고요. 이 강성을 토대로 기능성 테스트를 충분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 프로토타이핑이나 지그, 고정구, 최종 사용 부품 등을 출력해서 금속을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재료 물성을 좀 알아보고 갈까요? 이 재료는 30%의 높은 연신율, 그리고 우수한 내 필요성과 내 화학성이 장점입니다. 포투스 380, 450, 900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일론 12CF와 기존 FDM 재료를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FDM 재료들과 비교했을 때 물성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특히 인장 강도와 인장 탄성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XY 방향에 대한 값이고요. Z 방향의 치수는 나일론 12와 속성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나일론 12CF와 유사한 필드 나일론 재료는 이미 타사에서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분말 형태의 윈드폼이나 나이텍사의 제품이 있고요. 3D 프린터 회사인 마크포지드사에서도 연속 섬유를 사용하는 나일론 재료가 있습니다. 스트라타시스의 나일론 12CF 재료는 섬유 조각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나이텍사의 나일론 재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스트라타시스의 나일론 12CF 재료가 강도와 강성 면에서 더 뛰어난 것을 수치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물성에 대한 내용은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 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난 물성으로 금속을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FDM 나일론 재료인 나일론 12와 비교해서도 더 강하고 단단해서 기능성 프로토타입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브라켓, 하우징, 임펠러 등을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SLS와 비교해서도 25% 정도 높은 강도와 100%나 뛰어난 견고함으로 이제 최종 파트의 기능성 시뮬레이션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예로 한번 볼까요?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브레이크 레버, 캘리퍼 커버, 엔진 커버, 페달, 그리고 무거운 오토바이를 받치고 있는 스탠드까지 모두 나일론 12CF로 제작을 했고요. 그렇게 또 여러분들도 직접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속 파트와 비교해서 파트 비용도 훨씬 줄고 무게도 더 가벼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나일론 12CF 재료를 사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투스 380, 450, 900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먼저 380 장비의 경우는 추가 하드웨어는 필요가 없고요. 포투스 450의 경우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F900의 경우는 나일론 12CF용 헤드 교체가 필요합니다. 나일론 12CF 재료는 SR110이라는 수용성 서포트와 함께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 인사이트 11.0 버전과 머신 컨트롤러 5.5 이상의 버전이 요구되고요. 재료에 맞는 모델 팁과 서포트 팁, 나일론용 빌드 시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최상의 나일론 12CF 파트를 얻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일론 12CF 재료뿐만 아니라 FDM 재료가 습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개봉 전인 새 재료의 경우에는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봉을 한 재료라면은 캐니스터를 밀봉해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비를 오랫동안 이제 구동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머터리얼 베이 안에 있는 그 재료 캐니스터를 분리하셔서 밀봉하신 다음에 따로 보관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재료의 습기로 인한 오염을 이렇게 방지를 하게 된다면은 팁 막힘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출력된 파트의 퀄리티 이슈를 줄이고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시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습기를 최대한 피해 주시고 보관하실 때 포일백에 건조제와 함께 밀봉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조형이 완료된 후에 장비에서 파트를 꺼내실 때는 이제 장비 내부의 온도와 그리고 파트 자체의 온도도 몹시 뜨겁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보호 용구를 착용을 꼭 해주시고요. 서포트를 녹이시기 전에 겉에 붙어있는 큰 서포트들은 손으로 조금 떼어내신 다음에 서포트를 녹여주시게 되면은 서포트 용의 시간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워터베스에 에코웍스 솔루션과 함께 넣어서 최소 1시간 이상 파트를 녹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다 녹이신 후에 겉에 약간 남아있는 서포트가 발견이 됐다 하시면은 아주 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손으로 또 떼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일론 12CF를 활용한 고객사의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타트라이크스라는 미국의 고객사인데요. 테라트라이크라는 3륜 자전거의 미국 최대 리셀러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금속 파트를 제작할 때 설계 제약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3가지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이제 신속한 프로토타이핑과 신속한 툴링 그리고 맞춤형 최종 부품이 가능한 한 가지의 기술로 이 3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트라타시스의 나일론 12CF를 알게 됐고요. 그 결과 이 원하는 3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알루미늄 성형을 위해서 디자인 제약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이 모두 이제 해결이 됐고 더 나은 기능성 부품을 설계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었고요. 나일론 12CF의 우수한 강성 대비 중량으로 뛰어난 성능은 물론이고요. 반복적으로 빠르게 출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의 제조 공정에서부터 맞춤형 주문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타트라이크스는 그 나일론 12CF 소재의 우수한 강도와 강성 대비 중량이 게임 체인저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2달 정도가 걸리던 그 결과물이 2주 만에 손에 쥘 수 있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이 부분이 확대하면 이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의 파트를 모두 이제 나일론 12CF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주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이 퍼포먼스로 업그레이드가 된 FDM 장비 450MC를 사용 중이면 나일론 12CF를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용은 가능하신데 이 새 재료를 구동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일론 12CF에는 어떤 재료가 사용됩니까? 어떤 서포트 재료가 사용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은데 저희 수용성 서포트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SR110이라는 수용성 서포트 재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나일론 재료 2가지, 나일론 12와 나일론 6도 동일한 서포트 재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T20C 팁은 다른 재료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은데 이 팁은 나일론 12CF를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된 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와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탄소 섬유애들을 다른 재료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ASA 재료와 안테로 800NA 재료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론 12CF를 사용하는 최적의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요. 이 나일론 12CF는 재료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인사이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조작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파트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가 유튜브 게시글에 링크를
링크를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최적의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일론 12CF에는 탄소 섬유가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굉장히 많았는데요. 평균적으로 150 마이크론 길이의 탄소 섬유 조각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조각이 무게 대비 3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일론 12와 비교했을 때 나일론 12CF의 표면 품질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 표면 품질은 사실 파트 형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탄소 섬유가 XY축을 따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XY축의 그 표면은 상대적으로 Z축에 비해서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재료가 기능성 테스트와 이제 엔드 유저 파트용으로 개발된 재료여서 이 심미적인 부분은 아주 크게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나일론 12CF의 Z축 강도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Z축 강도는 그 테스트 시편 기준, 약 1T 정도 되는 시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4MPa 정도이고요. 나일론 12 재료의 Z축 강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섬유가 XY축을 따라 있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는 이 수치 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전기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간혹 있습니다. 이 나일론 12CF의 경우는 이 경우에 따라서 ESD 특성, 그 정전기 방지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가 그 정전기 방지에 최적화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특성이 필요하신 경우라면은 그 최종 부품이 그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조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일론 12와 나일론 12CF 사이에 프린팅 속도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 FDM 소프트웨어 인사이트 11.2 버전에서 저희가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그 측정에 의하면 나일론 12CF가 약 10에서 12% 정도 조형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일론 12CF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기존에 사용할 수 있던 그리고 사용했던 재료가 아닌 새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은 재료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설명드렸던 나일론 12CF 재료를 장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라이센스는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싶으신 재료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라이센스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리고요. 대상은 모든 포트스 3D 프린터 사용자입니다. 2020년 12월 15일자 발주서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포트스 360, 380, 400, 450 사용 고객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재료 플러스 새로운 재료의 발주 총 합이 1,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포트스 900 사용 고객께서는 기존 재료 플러스 새로 구매하시라는 재료의 발주 총 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포트스 450과 포트스 900 사용 고객 중에 오늘 말씀드렸던 나일론 12CF와 그다음에 안테로 재료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재료 플러스 이제 나일론 12CF나 안테로 재료의 그 발주 총 합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 가장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신 재료가 나일론 12CF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아래 이메일 ca.korea@stratasys.com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웨비나 였습니다. 조금 더 재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은 저희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